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나 지인, 심지어는 친인척까지 많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동안 좋았던 관계, 기억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빌려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70% 이상은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빌려준 돈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재산이 실질적으로 없어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어차피 이렇게 돈을 못 받게 됐으니까 사기로 고소를 해서 콩밥 먹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빌려줄 당시에 제대로 된 증거를 못 남겨서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상담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안 갚을 사람들을 거르는 방법, 그리고 빌려준 돈을 안 갚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이 영상 꼭 확인하셔서요. 돈 잃고 사람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막상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되면 계속 미루고 연락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돈 안 갚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거를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70억 사기 사건도 수행해봤을 정도로 사기죄 관련 소송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돈 안 갚을 것 같은 사람들은 이 방법을 쓰면 조금 높은 확률로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차용증 작성해달라고 하면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사정이 급해서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 되었고 갚을 의지가 있는 분들은요. 채무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차용증 작성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에요. 하지만 아닌 분들은 뭔가 내가 돈을 빌렸다는 서류를 남기는 것을 매우 불안해하시고 작성하는 걸 꺼려하시거든요. 아니면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다르게 말을 돌려요. 그리고 관계를 들먹이면서 우리 사이에 이것도 못 믿냐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데 거부한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차용증 작성을 하면 소송에서라도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민사소송을 하면 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미리 차명으로 돌려놓으면 소송을 해도 받아내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승소를 하더라도 돈 빌려간 사람 명의로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어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멀쩡한 직장을 계속 다녀야 월급에 압류라도 할 수 있고요. 돈도 못 받고 속았다는 게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까요? 일단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그러니까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 요건이 성립해야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돈을 빌릴 당시에 무자력,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릴 당시에 재산이 있는 경우 아니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빌려준 경우에는 사기가 아닌 거죠. 두 번째는요, 돈을 어디에 쓸지 속인 경우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병원비가 부족해 라고 해서 병원비니까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병원비가 아니라 도박한 데 쓴 경우인데요. 그리고 회사 경영에 필요한 돈이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개인 채무를 갚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의 사용처를 속인 경우에는 증거가 있어야 사기로 인정이 됩니다. 이때 차용증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인정되기가 힘들어요. 차용증에 빌린 용도로 회사 경영에 필요한 돈 내지 병원비 등 빌린 용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단순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이나 사기죄로 고소를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사기 대부분이 친인척이거나 지인인 경우에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급한 돈을 보낸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근거를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입금하기 전에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무슨 용도로 빌렸는지를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빌려준 날짜, 오늘까지 내가 200만 원, 그 빌려준 금액을 너의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되는 거지. 나도 여유가 없는데 어머니 병원비라고 해서 급히 마련한 돈이니까 꼭 2025년 1월 30일, 그러니까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얘기해서 갚아줘.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를 남기는 거예요. 카톡이나 문자면 더 좋지만 이것도 좀 힘든 경우에는 녹음이라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다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휴대폰 말고 다른 곳에 별도로 저장도 해두세요. 그래야 휴대폰이 고장나도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기꾼을 거르는 방법,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기꾼에게 당해서 돈을 잃으신 분들을 보면 투자 목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돈을 빌려달라고 한 상대방의 사정이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빌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사기를 당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고요. 돈을 빌려주는 건 각자 본인의 몫이고 판단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군가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잘 참고하셔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요. 한 번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이 돈을 한 번 너가 돈을 더 빌려줘야지 내가 이걸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빌려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처음 돈 안 갚은 분은요. 나중 돈도 안 갚아요. 그러니까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게 빌려준 돈을 일단 안 갚은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과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놓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